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부릉부릉. 뭐 하고 있냐고요? 자,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지금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제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선자세에 비해서 허리 건강에 무척이나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도 사실 급을 나누다 보면 더 나쁜 자세가 있어요. 지금 저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사실 더 많겠죠.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운전하는 의자에 앉는 착석하는 자세가 실제로는 단순히 이런 사무직 의자에 앉는 자세보다는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동차 의자에 앉는 것이 왜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자동차 의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자동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의자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레스트도 더 앞으로 나와 있고요. 대퇴도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일반적인 이런 의자와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핸들 자체도 앞으로 잡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자세를 보통 좀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든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세보다 훨씬 더 나쁜 자세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착석하는 자세를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착석하는 자세는 자신의 체형에 조금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자세들은 원체 많이 나오잖아요. 따져보면 자기 이게 대퇴 길이에 맞춰야 된다. 자기의 키 높이에 맞춰야 된다. 팔 이것도 자신의 높이에 좀 맞추고 해야 된다는 이런 정보들은 원체 다른 영상이라든지 또는 책 등을 통해서 소개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저는 단순히 실제적인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좀 더 주의해야 되거나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머리 회전이 조금 빠른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 뭐야 이런 단순한 의자에 앉는 자세랑 자동차에 앉는 자세가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와 자동차에 앉는 바른 자세는 다른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에 대한 정보들은 아마 많이 노출이 되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운전하는 자세에서의 바른 자세는 조금은 달라요. 의자에 앉는 자세랑 자동차에 앉는 자세는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의자에 앉는 자세는 사실 정적인 자세잖아요. 하지만 운전하는 자세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는 자세에서는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서 나타나는 전단력도 들어가고요. 골반의 기울기도 계속해서 움직여요. 이런 움직임들이라든지 수직 부하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척추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훨씬 더 좋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았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들이 자동차에 앉았을 때도 꼭 좋다? 이렇지는 사실은 않아요. 오늘 소개할 이론은 데니스 제커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는 자세에서의 연구를 많이 해서 책도 많이 낸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만곡의 정점, 즉 가장 나빠지는 정점이 하부 흉추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부 흉추를 펴주는 것이 요추 전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또 추가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더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가설이냐고 하면 바로 천골 쪽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운전하는 동안 불안정성이 오는데 요추 지지대만 단순히 한 경우에는 이걸 결국에는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추 지지대와는 전혀 좀 다르게 천골 지지대를 하는 것을 추천을 했어요. 천골 지지대와 함께
하부 흉추, 즉 만곡이 제일 뒤로 튀어나오는 나빠지는 그 지점에다가 하부 흉추의 지지대를 댈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부 흉추에 하나, 천골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좀 재밌는 이론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진짜로 연구를 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해요. 현대자동차에서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선은 허리 지지대도 없는 그냥 일반 좌석도 준비해보고요. 그리고 하부 지지대가 있는 좌석, 그리고 천골 지지대가 있는 좌석, 하부 흉추 지지대와 천골 지지대를 함께 사용하는 좌석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운전을 해보게 한 거예요. 1시간 동안요. 그리고 5분 간격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느낌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우선 자세는 어떻게 편안했는지,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 불편함은 없었는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지금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보니까 1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 결국에는 하부 흉추 쪽에 지지대를 하거나 하부 흉추와 천골 쪽에 지지대를 했을 때가 결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세도 만족스럽고 가장 편안했다는 것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019년도 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온 차들을 보면 이런 기능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옵션을 잘 넣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차가 앞뒤로 좌석을 움직일 수 있고 기울임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위아래를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다르게 요즘은 요 밑에 딱딱딱딱 잘 누르면 이게 허리도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내려가고 뭐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위로도 보내고 아래로도 보내고 하면서 에어셀이라는 것 자체를 위아래로 보내면서 위치를 조금 바꿀 수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니콜먼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에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운전을 하면서 허리 전만 있죠. 허리 전만을 만들기 위한 지지대의 높이를 하부 흉추 쪽에도 대어보고 요추 쪽으로도 대어보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조건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건 바로 수건을 한번 말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건을 말하는데 이것도 그냥 수건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두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해보고 나서 편한 대로 한번 두께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수건 두 개는 어디에 되는 거냐고 하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는 천골 지지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하나는 하부 흉추에 될 거예요. 자, 지금처럼요. 자, 천골은 꼬리뼈예요. 꼬리뼈 있죠, 꼬리뼈. 지금 제가 손바닥에 댄 거 말이에요. 꼬리뼈 바로 위쪽 상부에 되는 거예요. 허리에 절대 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허리 지지대처럼 사용을 하지 말고요. 자, 꼬리뼈의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모양이 대충 조금 보이나요? 혹시? 자, 이렇게 꼬리뼈 상부 쪽에 하나는 되고요. 하나 이거는 우리가 팔을 이렇게 열중샷 하면 닿는 이 부위 있죠. 자, 이게 바로 하부 흉추예요. 하부 흉추에 하나는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하나는 꼬리뼈의 상부에 넣고요. 하나는 하부 흉추에 넣고요. 그림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꼬리뼈, 하나는 하부 흉추에 둔 채로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만족도도 높았고 자세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편안한 정도도 좋았다는 게 아까 논문으로 확인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또 불편함은 남을 거거든요. 불편함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 위치를 조금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리 지지대를 사용을 하되 반대로 그 지지대 있죠. 지지대가 요추 3번을 가장 밀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는 좁고 밑은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로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요런 구조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제일 큰 두꺼운 부분이 하부 흉추를 밀어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추 지지대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중간중간 한번 뒤집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하부 흉추 지지대만 한 것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길 권장드릴게요. 휴.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간에 좀 쫓기면서 조금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다른 환자들도 좀 봐야 돼가지고요. 좀 급하게 찍는다고 좀 힘들었는데 좀 도움이 그래도 조금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에요. 의자가 아니죠. 자, 운전하는 자세에서 통증을 고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한 논문들은 꽤나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텀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